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박지용입니다. 네. 박재용. 네. 논술에 대해서는 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 소개를 하는 게 좀 쑥스럽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네. 나 오늘 소개 많이 해주네. 이거 전 방송이 수학만세였거든요. 네, 세종 기분 생각도 내가 많이 해주고. 지금 현재 수학의 아침. 네, 유명하죠. 수학의 아침 영통 캠퍼스를 오픈하면서 거기 고3관을 관리자로 가게 됐습니다. 네. 논술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거기서도 수업은 뭐 과학 논술. 네, 하고 애들 과학 좀 필요한 애들 좀 클리닉 좀 해주고 컨설팅하고. 컨설팅 레전드죠. 우리 박재용 선생님. 컨설팅 레전드죠. 영통 지역의 고3 학부모님들 그 컨설팅 뭐 받고 싶으시면은 연락 주십시오. 수원 쪽에 사시는 분들.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예고했던 대로 지난주 종합했고요. 교과 전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도 논술은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자연계 논술, 인문계 논술 말고 자연계 논술 쪽으로 좀 많이 정말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또 논술하면 또 자연계 논술하면 또 우리 박재용 선생님. 네, 역사를 제가 좀 꿰고 있는 편이어서. 2000 몇 년도? 2007년도예요? 자연계 논술 시작이? 2007년도 아니 2006년 5년 그때도 논술 보는 대학은 있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 서울대가 이제 논술 실시하기 시작하기 2008년도. 그죠? 네. 지금까지 계속 매년 지금 논술 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전부터도 계속 했었으니까 논술로만 논술 보다가 논술 안 보는 대학은 있지만 어쨌든 뭐 고려대가 예전에 이제 제일 먼저 논술 시작했던 학교니까 그때부터 했으니까 한 18년, 17년 정도 된 거. 와, 거의 뭐 그러면 거의 과학 예전부터 했다면 과학은 진짜 뭐 물, 화, 생 거의 뭐 과학 논술 예전에는 요즘이야 과학 논술 다 줄었지만 투 수준을 다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전에는 수리과학 통합 논술이었고 또 이제 과학 논술로 분리되고 나서도 투 내용이 다 출제가 되다가 네. 이게 자꾸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원만 출제를 하겠다고 했던 게 뭐 건국대, 성대 이런 학교였고, 지금 이제 연세대나 중앙대는 여전히 투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논술 하다 보면 투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네. 그럼 어떻게 공부해? 어떻게 원 과목 하나 그 공부하기도 되게 힘든데 박정현 선생님은 투를 그렇게 다 공부.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안 했는데 이제 수업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서울대 나와서 그러나. 똑똑하신 분 같아.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합니다. 네. 연세대는 여전히 지금 지구과학 논술이 있어요? 네, 있어요. 유일하죠? 유일합니다. 지구과학 논술이 있는데 그거 보는 애 있나? 지구과학 논술 보는 애들? 재우생들 중에는 일부 이제 지구과학 논술 보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구과학 1이나 지구과학 2 이런 쪽에 이제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 종합 전형을 쓰는 아이들 저번에 그 내신에 어느 정도 애들이 쓰는 거고, 그다음 교과 전형 쓰는 애들을 내신 한 이 정도라는데, 사실 종합과 교과가 대부분 쓸만한 내신이 안 되는 아이들이 선택하는 게 논술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인문이든 자연이든. 네. 근데 그렇게 내신이 교과 종합을 일반고 기준으로 해요. 네. 안 좋은 학생들이 논술을 써서 네. 이게 가능성 있는 건지 그냥 남들 쓰니까 그냥 수시 6장 카드 써야 되니까
지원을 하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논술이라는 게 자연계 논술이라는 게 사실 인문 논술에 비해서 또 자연계 논술은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전체를 채점을 하는 거니까. 그죠? 네. 과정 속에서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자, 궁금해집니다. 먼저 그러면 2023학년도 논술 전형을 보는 대학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전체 논술을 보는 대학이 38개인데 그 중에서 경기대는 자연계 논술을 보지 않기 때문에 37개 대학이 시험을 보는데 작년에 가천대, 고려대, 세종, 수원대가 논술 보겠다고 추가됐고 원래 걔네들이 그 적성을 봤던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적성은 폐지가 되니까 약수령 논술로 이제 턴을 하면서 논술 전형으로 들어온 거고 올해 다시 서경대하고 홍익대, 세종이 이제 논술을 실시하겠다. 서경대도 네. 해서 들어왔으니까 전체 인원 숫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뭐 100명 안쪽 정도밖에는 줄어들지 않았다. 학교별로는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그래서 여전히 쉽게 얘기하면 논술만으로도 최상위권과 중하위권 대학이 지원이 가능한 상태. 지금 논술로 최상위 지금 서울대는 안 보고 고려대 안 보잖아요. 연세대가 보죠. 그다음이 성대, 중앙대, 한양대, 그죠? 서성하는 다 보니까.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신으로는 솔직히 그 교과나 종합 쓰기 힘들어서 연대에서부터 서성한까지 목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논술을 쓸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그러면 논술을 이렇게 쓰면 제가 계속 궁금한 거예요. 정말로. 진짜로 그 내신이 4등급 있는 아이야. 보통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아이들 그 논술 전형 쓰는 애들 평균 합격한 애들 내신 보니까 뭐 4등급, 5등급, 뭐 6등급 뭐 많던데. 근데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써서 합격을 하냐 이건 거죠. 저는. 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연세대 발표 자료를 보면 자연계 논술 합격자 평균이 3점대 후반이고 3점대 후반. 네. 합격자 중에는 7.5 정도 되는 학생도 합격합니다. 걔는 무조건 자사고다. 7.5면. 자사고 학생이어도 이제 예를 들어 고3 때 7.5면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이 학생은 아마 재유생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3 때는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가 이제 이 학생부가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7.5가 합격을 한다는 얘기는 학생부 자체가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그렇죠. 늘 하는 얘기지만 그 내신이 나올 동안 공부를 안 했을 테니까 그 공부를 안 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겠다. 제가 말씀드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실제 학생부 반영이 되긴 되잖아요. 되는 학교에 있고 100% 논술을 보는 학교가 그렇죠.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근데 내신에 대한 영향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내신에 4등급이라 5등급이라서 논술로 전 그 등급 때문이 아니라 그 정도 실력이 되는 아이인데 이 수리 논술을 과연 풀 수 있냐. 제자 중에서 뭐 수능 성적으로 4등급 나온 학생이 서강대나 성대 간 제자들도 있고 뭐 5등급 나온 학생이 뭐 경희대 이런 대학을 간 학생들도 있으니까 수능 성적으로 학생부로는 제 제자 중에서 6점대 후반 경희대 홍익대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연세대 합격한 학생 중에서 5점 초였던 학생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과학논술도 봤잖아요. 네. 자, 수리논술, 과학논술 구분됐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23학년도에는 어떤 학교들이 있습니까? 지금 연세 다 폐지되고 일반학과 기준으로 하면 연세대하고 중앙대만 이제 과학논술을 실시를 하고 이거 많이 줄었네. 그렇죠. 많이 줄어서 오히려 학생들 준비하기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만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학교가 과학논술을 보게 되면 이제 학원들도 이제 과학논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오픈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학교가 2개밖에 없는 데다가 과목이 문화생 쪼개지니까 이걸 과연 학원들에서 오픈을 해서
수강생이 얼마나 생길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준비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학교에서도 안 하고 웬만한 학원에서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준비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게 뭔가 좀 느낌이 오는데요. 이거 연세대하고 중앙대만 남았습니다. 과학논술 보는데 네. 이럴 때 또 묘수라고 할까요? 어떤 심리가 작용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한 학원에서 지금 그 두 개 학교만 보고 이거를 강좌를 개설한다? 대부분 안 한다. 그죠? 그랬을 경우 아이들이 연세대나 중앙대를 논술 치려면은 과학논술이 들어간다. 물론 연세대는 를 목표로 하는 애들은 피하지는 않겠죠. 네. 근데 중앙대 정도는 뭐 성대라든지 예를 들어 그 급으로 서성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피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회피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경쟁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그죠. 네. 거기다가 중앙대는 체제도 있잖아요. 네, 중앙 체제가 높으니까. 그죠. 네. 이것도 방송에서 또 이것도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게 또 얼마나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입시는 이런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는데 입시가 생물인 것 같아요. 꿈틀꿈틀대서 움직이니까 이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네. 뭐 이제 시시때때로 바뀐다고 봐요. 저 팁 하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네. 과학논술 보는 대학교가 지금 연세대하고 중앙대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연세대가 를 목표로 하는 애들은 그래도 과학논술이 있다 하더라도 저한테도 문의가 오는데 아직 네. 개설 안 했습니다. 뭐 개설하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캠퍼스마다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제 과학논술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몸은 하는데 캠퍼스 여러 개 가도 뭐 학생이 그리 많지도 않으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해볼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근데 이게 논술이라는 게 사실 첨삭이 꽂 아닌가요? 그래서 첨삭은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는. 아니야, 나와야 돼. 그만큼 와서 좀 첨삭도 좀 받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 과학논술 같은 경우는 뭐 문장으로 많이 구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이해하려는 또 기술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근데 지금 연대와 중앙대가 과탐 2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고. 이 학생들이 지금 과탐 2가 이제 성취도 평가로 바뀌어. 그렇죠.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가 안 돼 맞습니다. 있는 상황인데 야. 학교도 진도를 제대로 안 나가니까 이제 2 내용 때문에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제목 나왔네요. 이번 방송. 2023학년도 자연계 논술 연세대 중앙대 뚫릴 가능성 크다. 빵꾸 가능성 크다. 자, 그 다음에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수능 체제에 대한 어떤 변화도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수능 체제가 없는 대학이 15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상위권은 연세대하고 연세대, 한양대. 한양대. 이게 이제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고 이제 중위권으로 얘기하면 뭐 인하대, 그다음 아주대, 서울과기대, 단국대, 광운대 뭐 등등 이런 대학들이 체제가 없는데 연세대는 수능 이전의 시험을 보고 과학 논술이 있다 보니까 체제가 없어도 경쟁률이 막 그렇게 치솟지는 않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 있는 데다가 그렇지. 수리 논술만 보기 때문에 한양대는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치솟는다. 네, 그래서 한양대는 어쩔 수 없이 문제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또 하나 꿀팁 들어갑니다. 연세대 논술이요. 수능 전에 봅니다. 그러면 이과 최상위, 즉 의학 계열을 준비한 학생들은 그러니까 연세대 의대 뭐 치대 이걸 지원하는 건 빼고 일반 학과로 봤을 때 보험 형태로 지원할 수 없는 거죠. 의학 계열 같은 경우. 그러면 연세대 논술은요. 극상위권이 없다고 보는 맞는 거죠. 그렇죠. 왜? 거기서 합격하면은 걔네들 의학계 의대 가려는 애들인데. 뭐 연세대를 합격하는 걸 납치당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대한민국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대 뭐 약대라도 지방 약대라도 가고 싶은데. 그렇지. 어쨌든 뭐 그런 쪽에 마음을 두고 있는 학생들은 연세대를 이제 시험을 보지 않고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연세대 보고 싶어도
수능 이전에 있어서 되게 부담스러워. 그런 부담스러움도 네. 있구나. 조금 이제 기피하는 경향. 또 제가 어떻게 연세대를 봅니까? 이런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봐도 될 것 같은 학생도 그렇게 표현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경쟁률이 좀 낮게 가는 거다. 수능 체제가 있는 학교는 어때요? 변화가 좀 있나요? 체제? 수능 체제는 성대가 제일 크게 바뀐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영어 2, 한국사 4, 그다음 국수탐 두 개 영역 기합 4. 아, 4였어요? 4. 근데 과탐 평균이었는데 성대가 올해 좀 크게 바뀌어서 국어, 수학, 영어, 과탐 따로따로. 따로 옛날 연대 그렇죠. 옛날 연대식인데 5개 중에서 3개합 그러니까 3개합 5. 3개합이요? 3개합 그러니까 3개합 6인데 3개합 6이면 예를 들어 과탐이 1, 2가 있으면 국수형이 3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네. 경우에서 1, 2, 3, 1, 2, 4 그죠? 뭐 2 뭐 1, 1, 4 뭐 이렇게 다 되는 거니까 좀 완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하고 소프트 글로벌 바이오 메디칼은 수가합 3이었는데 그것도 풀려서 그냥 똑같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따로따로 5개 중에서 3개합 5 이렇게. 3개합 빡센데. 근데 과탐 그러면 이제 과탐 성적 좋은 애들은 맞추기가 어렵지 않을 거다. 왜 이러세요? 우리 과탐 방송에서 맨날 하는 애들. 아니 그러니까 과탐을 방송 아니 애들 과탐 성적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과탐을 전략적으로 지고 있는 애들은 맞추기 어렵지 않은데 과탐이 되어 있지 않는 애들은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그 제자 중에 저 의대간 제자 걔도 이 얘기 못하지만 육모 구모에 전부 다 1 이렇게 나왔어요. 1, 2 이렇게 나왔다니까. 수능 당을 3 떴잖아요. 근데 걔는 정말 신경 써서 해도 그 정도 나왔는데 지금 과탐 준비를 지금도 안 하고 있는 학생들 많아요. 우리 방송 찍다 보면 뭐 맨날 홍인랑 선생님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인강은 프리패스를 끊어놓고 보질 않는다고. 예. 지금도 안 한다는 얘기는 뭐 대학은 내년에 가자 뭐 이런 얘기겠죠. 아니 진짜 그렇죠. 그 성대가 과탐을 그까지 한 각각으로 저기를 해서 총 5개 영역에서 3개 영역 합육 이거 과탐으로 맞추는 건 정말 내가 볼 때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중앙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3개 합육이니까. 그죠. 네. 그냥 3개 합육. 탐구는 한 과목이면 되죠. 탐구를 하나밖에 반영을 못하니까. 그렇게 보면 성대가 오히려 탐구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중앙대보다 체제가 더 낮은 꼴이 되는 거죠. 아니 이 논술을 그러면 준비를 그러니까 논술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기존 자기가 수학 실력으로 푼다? 이제 학생부로 가는 애들은 학생부를 준비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하죠. 자소서 네. 쓰고. 마찬가지죠. 논술 전형을 지원한다. 그러면 논술에 대한 준비를 해야죠. 네. 근데 아이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자기 수학 실력으로 지금. 안 한다기보다 이제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거죠. 네가 무슨 논술이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니면 뭐 여름 방학 때부터 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듣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합격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뭐 이제 그때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제 준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합격률은 높아지는 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만일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학생부나 지금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기도 할 것 같은데 7월 이어서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다 해놓고 뭘 빨리 하면 빨리 할 수 좋죠. 그죠. 그만큼 합격률 높아지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해야 돼. 준비를 한다는 건 뭐 수학을 많이 풀어본다? 예를 들어 논술 같은 어떤 그런 그 꿀팁이 있다면 논술을 준비하는 데서 학원들은 어떻게 준비시켜요? 논술. 이제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데 서술을 할 수는 없으니까 문제를 이제 풀 줄 알아야 되겠죠. 풀 줄 아는데 이제 그걸 이제 서술을 해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서술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답안지 작성하면서 거시기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표현이 안 되면 뭐 거시기 뭐 하여튼 답은 나와요. 뭐 답은 이거예요.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표현할 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전달하는 그 정확한 방식들을 동원해서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던 학생이라면 사실 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또 많기 때문에 서술 연습들도 좀 꽤 해야 된다. 답만 쓰면 틀리는 겁니까? 답만 쓰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이제 예전에는 아예 0점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채점의 공정성 때문에 답에도 배점이 되어 있으니까 답에도 그죠. 그 답 배점만큼 받겠죠. 답에도 배점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과정을 쓰면은 과정에도 점수를 받으니까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쓴 아이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채점관한테 재량권을 주는 항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가감점 얼마 할 수 있다 이렇게 있으니까 뭐 채점관이 보고 이 학생 다른 학생보다 훨씬 더 뭐 논리적으로 잘 썼다 이러면 배점된 것보다 조금 더 줄 수도 있으니까. 이 우리가 알기로는 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비해서 논술 전형 경쟁률은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한 그 경쟁률이 언론에 너무 많이 이제 회자가 되다 보니까 모든 학교 모든 학과가 다 그렇다라고 이제 오해들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뭐 작년 약대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죠? 네. 청대가 600대 1 넘었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에는 체제가 없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죠. 실질 반영 비율은 뭐 얼마 안 되는 거죠. 뭐 성대 같은 경우에 뭐 글로벌 바이오 메디칼 경쟁률이 뭐 100대 1이 넘는다 해도 실질 경쟁률은 뭐 한 13대 1? 와. 그럼 한 100명 지원해서 한 90명은 그냥 떨어져 나가고. 여기서 실제 경쟁률이라는 건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쟁률이 무서우면 학교 레벨 대비 최저가 좀 높은 대학 학과를 선택을 하게 되면 실제 경쟁이 떨어진다. 그리고 동국대 자료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동국대 두드림 같은 경우에는 학종이고 논술은 실질 논술은 체제가 있는데 2개합 5인데 두드림은 체제가 없습니다. 두드림은 체제가 없고 논술은 2개합 5. 2개 영역 합 5 논술은 있고요. 체제가 있는데 그 논술 실질 경쟁률하고 두드림의 경쟁률을 비교를 해보면 한 전체 학과 중에서 반 정도는 두드림이 높고 한 반 정도는 논술 실질 경쟁이 높은. 그러니까 반드시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학종이 오히려 경쟁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체제가 없는 대학은. 어느 정도로 실질 경쟁? 동국대 같은 경우는 동국대 21학년도 뭐 화학과 같은 경우에 두드림이 17.4대 1이고 논술 실질 경쟁률이 11.3대 1.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높죠. 의생명 같은 경우에는 두드림이 37대 1. 논술은 15점. 와우. 실제 경쟁률이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최초 경쟁률은 보통 그러면은 뭐 40, 50대 1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랬겠죠. 네. 그랬는데 뭐 실제 경쟁 15.1대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결국 2개 합오 얼뜻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데 그죠? 2개 영역 합 5가 근데 그조차도 못 맞췄다라는 거잖아요. 실제 경쟁률이 갑자기 64744가 생각나네요. 전설들 레전드 6474 하여튼 걔도 생각나고 그다음에 실질 경쟁률이 그다지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이라는 건 수능 체제를 맞췄을 애들끼리 다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림 같은 경우는 17 아까 어떤 아까 17대 1 나왔는데 체제가 없기 때문에
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쟁률 그대로 애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인 거고 논술 같은 경우 두 개 영역 합 5라도 체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그 마친 애들끼리 다시 또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겁이 나는 학생들은 수능 이제 체제가 조금 있는 대학을 노려보면 실제 경쟁률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좀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레전드 사례 좀 몇 개 좀 얘기해 주세요. 합격자들. 네. 합격자 이런 애가 합격이 됐다. 좀 희망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수능 성적이 8, 1, 5, 3, 4. 잠깐만요. 수능 성적이 네. 8? 국어 8. 국어가 8이요? 네. 그 다음에 9잖아, 그치? 와, 근데 8등급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수학이 1. 수학이 1이네. 네. 영어가 5. 5. 물리, 화학이 3, 4. 3, 4. 와, 수학이 1이네. 이 학생이 고3 때는 서울과기대를 논술로 합격을 했고 서울과기대 정밀화학과를 근데 얘가 대학 1학년 때 연세대 화공생명을 논술로 합격을 해요. 또 다시 또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2019학년도에는 연세대 그때가 체제가 4개 합파질 때니까 체제를 못 맞추는 거. 얘가 이제 대학생이 된 20년도에는 연세대 체제가 없앴으니까 수능 안 봐도 되니까. 자기 이제 연세대 지금 된 거예요? 네. 오, 와 성공했네. 완전. 나 얘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연세를 그 다음에 반수해갖고 반수도 아니고 그냥 논술만 본 거잖아요. 논술. 그러다가 야 통화를 했는데 와 마음 먹고 준비를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제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냥 연세대가 체제가 없어져서 자기 고3 때 1년 동안 공부했던 그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하루 전날 보고 가서 그냥 시험 봤대요. 얘 난독증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네. 난독증 있는. 와, 그런데 완전히 진짜 논술만 봐갖고 이걸 레전드다. 와, 예. 우리 레옹도 아는 또 사례 중에 뭐 좀 오래된 학생인데 그 학생은 61934. 잠깐만요. 국어가 6. 그 다음에 수학이 1. 수학 1? 수학 1? 수학 잘하네. 영어가 9. 영어가 9. 과탐이 그때 내 기억으로 3, 4였던지 4, 5였던지. 아니 영어가 9등급이면 그때 이거 상대평가할 때인 거예요? 이거? 그렇지. 얘는 또 어디 간 거야? 인하대 갔죠. 네. 수리논술 보는. 그렇죠. 수학을 잘하네. 왜 수학을 잘하네? 그런 거 없어요? 성적이... 수학 성적이 안 좋은데 수리논술 학교 안에 없어요? 있죠. 많죠. 3, 5, 2, 3, 2. 3, 5? 수학이 5등급인데 수능이? 네. 이과 가형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가형 수학, 수능 수학이 5등급입니다. 어디 갔습니까? 경희대. 오, 경희대요? 또 대박이다. 이 학생도 3, 5, 4, 2, 1이니까 수학이 5인데 네. 얘도 경희대 간 학생이고. 논술로? 네. 4, 2, 3, 4, 3이니까 4, 좀 2, 애매한 4, 성적인데 4, 2, 3, 4, 3이니까 수도권 뭐 걸치는 정도 성적인데 이 학생은 내신이 6점대 후반. 근데 경희대와 홍익대를 합격한. 이 학생은 에피소드가 있죠. 이 학생은 어떤 재수학원에서 만난 학생인데 내신 나한테 뻥을 쳤다는 거지. 그래서 무슨 뻥을 쳤냐 이러니까 자기 내신 5등급이라 뻥을 쳤다. 그래서 원래 내신 얼마냐 이러니까 6점대 후반이다. 그래서 일반고예요? 아니 이제 비업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인데 5등급 6등급 그게 그건데 뭔 뻥이냐 뭔 뻥을 쳤냐 이러니까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뭐 연세대는 체제가 없고 중앙대나 서강대는 뭐 9등급까지 막 무력화돼 있지만 경희대, 홍익대, 아주대 이런 대학은 5등급을 넘어가면 급관 등급을 크게 쓰기 때문에 내신이 5등급 넘어가는 학생들은 경희대, 홍익대, 아주대는 피하자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다는데 경희대, 홍익대를 너무 쓰고 싶어서 일단 5등급이라 뻥치고 이제 쓰게 됐다. 근데 합격하고 나니까 자기 믿기지 않는다. 뭐 이런 학생. 또 뭐
건국대 물리학과 합격한 학생 중에서 수학이 5, 물리가 4. 수학이 5. 물리가 4인데 물리학과를 합격한. 뭐 이 당시에는 건국대가 과학 논술이 있어서 물리학과는 물리를 봤어야 되는 상황인데 와. 수능 성적하고 수능 성적이 5, 4 이렇게 해도 논술은 또 잘할 수 아니, 그만 얘기하세요. 나 진짜 그러니까 수학이 5등급이야.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해요. 작년 뭐 대박인 학생인데 한번 써보세요. 6, 5, 수학이 5, 3, 영어 3, 6, 5. 탐구가? 네, 6, 5? 네. 뭐 이건 재수각인데 수능이 이 정도면? 그렇죠. 9월 달에 나랑 이제 학생이랑 제주대를 쓰냐 마냐. 제주대? 웃으면 안 돼. 제주대를 왜 쓰냐? 뭘 취할까? 하니까 어차피 지방 갈 거면 공기 좋은 데 가고 싶다. 그래서 여학생인데 여학생 아버지가 가만히 있냐 이러니까 아버지는 포기한 듯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얘가 한양대 에리카를 논술로 썼는데도 한양대 에리카를 논술로 합격을 했어. 최저가 한양대 에리카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네. 에리카는 얘네는 있다가 없어졌죠. 항공대가 이제 없다가 생겼고 한양대 에리카는 있다가 없어졌어. 아니 6월 9월에도 수능에서 수학이 5등급이면 6월 9월도 별로 안 나왔어요. 별로 뭐 잘 나와야 4등급 같은데. 그러면 얘는 기본적인 수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아이인데 어떻게 에리카하고 수리 논술이잖아요. 근데 점수는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수학 이제 논술 하다 보면 이제 최초 합격이에요, 추가 합격이에요? 최초 합격. 와우. 감각이 모자라진 않은 학생이었다는 우리 수리 논술 쌤 얘기. 수리 논술을 배웠네. 배웠죠 당연히. 얘는 어차피 정시로 뭐 학생부도 안 좋고 하니까 뭐 어쨌든 논술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논술 준비는 꽤 오래 했어. 논술 준비를 했네요. 이런 차이. 나는 논술 준비 안 하고 어떻게 논술 준비를 했네. 그래도 미스테리야. 그래도 논술 준비하면서 이 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다 수학 얘기만 했을 텐데 수학 문제 풀고 그거 했을 텐데. 그때 뭐 국어는 더 안 나왔으니까 뭐 그죠? 네. 야, 이건 그러면 도대체 논술 전형은 일단은 그러면 논술 준비를 해야 되네요. 이 아이 사이로 봤을 땐. 뭐 여기 이제 사례 말씀드린 애들은 전부 다 논술 준비를 했던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뭐 박정선 선생님이나 저나 사실 예전에 논술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렇죠, 많이 보냈죠. 네, 많이 보냈잖아요. 근데 그 감이 얘는 진짜 논술을 써도 돼. 얘는 또 가르치시다 보면 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준비 없는 학생이 정말 논술 전형을 쓰려고 자꾸 덤비는 애들이 있는데 쓰라고 하세요. 그렇죠. 일단 내가 최저를 물론 저는 이제 최저가 있는데 쓰라고 하겠죠. 최저를 맞출 수 있냐 없냐 먼저 그거부터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논술 다 써도 최저 못 맞추면 떨어지는 건데 일단. 근데 이 학생 같은 6, 5, 3, 6, 5가 얘는 최저가 있는데 쓰면 얘는 최저도 못 맞췄을 거 아니야. 최저 있는데 썼죠. 최저 있는데 썼는데 최저를 못 맞춰서 다 떨어진 거 아니야. 다 떨어진 거잖아. 근데 오히려 최저 없는 한양대 에리카가 붙은 거죠. 작년이면 레전드죠 이거. 와. 근데 저 합격하는 데는 이제 제가 기여를 좀 했죠. 왜 했냐 그러면 학생이 얘기한 학과들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학과들만 자꾸. 그 과를 좀 바꿔줬구나. 그래서 이제 하양대 에리카쯤 되니까 이제 자기 성적도 아니까 과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얘기를 이제 수용을 해서 이제 좀 오케이. 학과를 낮췄어요. 오케이. 자, 논술 2023학년도 자연계 논술을 좀 전형을 써보고 싶은 학생들. 일단 논술 준비도 준비지만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도 적인데 자연계 논술을 써도 되는지에 대한. 저는 그 동의하는 게 어떤 거냐면 어제도 이제 2학년을 상담을 했는데 이제 학생들 이제 3학년은 지금 이제 뭐 결론이 났잖아요. 그죠? 학생부는 끝났으니까 이제 뭐 바둥바둥 대봐야 이제 끝난 거고 그 나머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 2학년들이 더 중요한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준비할 거냐 하는 건데 어제 어떤 학생이 왔는데 내신이 일반고 학생인데 3.8이라는 거지. 뭐 지방대 갈 거 아니면 이제 학생분 의미가 없었다는 거지.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남았지만 우리 경험상 보면 그 등급이 크게 바뀌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수시는 어떻게 하냐? 그런 학생은 이제 논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제 3학년 올라갈 때 하는 건데 2학기 내신 준비를 할 때 이제 그 내신 중심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얘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니까 어차피 자기는 내신 활용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 내신 껍데기를 좀 벗기고 수능에 가까운 이제 수능 실전에 가까운 그런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나중에 논술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논술도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무튼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논술이 내신이 이렇게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럼 여기 성대에서 발표해준 내용을 봐도 일반고 학생 중에서 내신이 4.98. 일반고가. 네. 와. 그다음에 뭐 자율고 학생 4.79 이런 학생들도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 수시 2023학년도 수시 교과 종합만 있는 거 아닙니다. 논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논술도 분명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조금 이 논술을 우리 아이가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써도 되는지 또는 쓰고 싶은데 어느 대학 어느 학과 이런 컨설팅을 좀 받아보는 것을 좀 우선적으로 적극도 추천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논술 준비를 안 하는 것보다 논술 준비를 하는 게 합격될 확률이 그렇죠. 높다. 지금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만 보더라도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수시전형 교과 종합 오늘은 그 마지막 논술 편이었습니다. 박정현 선생님 수원 영통의 학생들 고3 학생들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상담받으러 많이 가서 수원 영통에 계시는 고3 학부모님들 그 우리 수학의 아침에서 박정훈 선생님이 입시 전반적인 자연계 입시 전반적인 어떤 컨설팅과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뭐 꼭 고3이 아니어도 됩니다. 고2, 고1, 뭐 고2 뭐 다 가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댓글 달아도 되겠죠? 네. 댓글 달아도 또 응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픈관이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내가 진짜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욕 먹을 줄 몰라. 댓글 달릴 수도 있어. 그래도 좋은 정보니까 공유하면 좋잖아요. 그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